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히 하는 조언이다. 너무 자주 회자되다 보니 뻔하게까지 들린다. 하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말이다. 위기 때 도전 정신을 발휘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역발상으로 침체를 이겨내고 의미 있는 도약을 이뤄낸 사례는 숱하게 많다. 중견기업이 금융위기 때 알짜 기업을 싸게 인수하며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기도 한다. 공포에 휩싸여 남들이 주식을 내던질 때 저가에 줍줍하며 큰 부를 축적한 투자가도 있다. 제2의 환란까지 언급되는 경제 위기.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 IMF 외환위기가 극심했던 1998년. 나라가 망한다고 할 정도로 경제는 위태로웠다. 환율은 달러당 2,000원에 육박했다.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는 달러 강세를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자녀를 불러들였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은 문을 닫았고 서민들은 예금마저 잃을 처지였다.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폭락했다. 그런데 이때 역발상 투자에 나선 이들이 있었다. 아파트값이 급락하자 금싸라기 동네였던 반포주공 아파트를 사들인 것. 당시 A씨는 반포주공 아파트를 2억 원 밑으로 여러 채 샀다. 그야말로 줍줍이었다. 이 아파트는 20년이 지난 지금 반포의 대장주인 한강변 아크로리버 파크가 됐다. 가격은 평당 1억이 훌쩍 넘는다. 20여 년 만에 30배가 되었다. 부동산으로 거부가 된 A씨는 부동산 경쟁력이 위치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며 1년에 1억 원을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는데 사실로 증명된 셈이라고 했다. 공포에 사라는 말은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이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다. 주가가 폭락하는데 선뜻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투자 대가가 주가가 떨어질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큰 부자가 됐다고 증언한다. 강방천 전 에세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도 IMF 외환위기 당시 종잣돈 1억 원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 원을 번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제2의 환란까지 언급되며 경제 위기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기회를 발굴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받은 알짜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라는 주문이다. 기업인은 적극적인 M&A와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퀀텀 점프를 이뤄낸 사례는 많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의 최고 효자 계열사다. 매출액은 2012년 말 10조 2천억 원에서 지난 2021년 43조 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10년 전만 해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적자 기업을 왜 사냐는 목소리가 그룹 안팎에서 거셌다. 인수 작업이 한창이던 2011년 3분기와 4분기 SK하이닉스는 각각 2,909억 원과 1,06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러니 최태원 회장이 위기에 빠진 SK하이닉스를 사들인 덕분에 SK그룹은 현대차를 제치고 세계 2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금융사는 보수적으로 경영에 나섰지만 대신증권은 저축은행 인수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았다. 2011년 8월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 자산을 자산부채 인수 방식으로 인수했다. 초기에는 부실을 떨구느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신저축은행은 출범 10년 만에 총자산 기준 15위권 회사로 성장했다. 최근 증시 하락기에도 저축은행은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실제 198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만만치 않는 격변기를 겪었던 투자가들은 이번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습을 보인다. 명함관리 플랫폼 리멤버 개발사 드라마인컴퍼니는 지난 7월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인 자소설닷컴을 인수하는 등 이한손앤컴퍼니, 슈퍼루치 등을 사들였다. 투자 가문기에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플랫폼 파워를 키워가는 것이다. 물론 역발상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다. 역발상 투자를 하려면 알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반등하기 어려운 사양 산업을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언제 반등세를 탈지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만큼 기다림을 견뎌낼 재무, 인력 자원도 갖춰야 한다.